팬데믹으로 금지됐던 LA 지역의 실내 영업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우길길 벽화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던 LA 통합교육부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램지오 교수의 위안부 망언에 이어 한인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당시 해외에서 가장 치열했던 LA 지역의 독립운동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 한국의 서경덕 교수는 LA 한인문화원에 안내서 만부를 기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정규 봉사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도입하는 건 59년 한인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마침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는 아카데미상 수상만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가난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항일 독립지사들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네, 조만간 실내 영업 재개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규정은 한 단계 내려갈 예정입니다.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상황은 희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 티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들의 실내 영업이 허가된다는 뜻입니다. As soon as this coming week, we could hit that threshold, which you have to hold for a week, and then if it holds, you can go into the red tier, and it is authorized if the county gives it the green light. 레드 티어로 완화되기 위해선 코로나 양성 비율이 7일 평균 8%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7일 평균 양성 비율은 5%라 조건엔 충족하지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금 같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최대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된 일부 비즈니스들의 손님 수 제한도 풀리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this trend continues, hopefully we won't plateau at a lower number, but keep going down. That could expand beyond 25%. 하지만 LA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월쯤에나 가능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LA시의 경우 모든 교사들이 백신을 맞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교사와 교직원들만을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해 접종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마침내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000명에 육박했던 입원 환자 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1월 초에 비해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987명, 입원 환자 수는 1,5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겨울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The 7-day average number of daily cases by episode date has now decreased to less than 1,000 a day. We're thankfully returning to average daily case numbers at the levels we saw before the surge. 걱정했던 슈퍼볼과 프레지던스 연휴 기간의 코로나 확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All three metrics continue to decline, and we've not yet seen any increases due to gatherings that may have happened during the Super Bowl and President's Day weekend. 퍼레어 국장은 현재 LA 카운티는 팬데믹 이후 확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5만 8천 회분 많은 26만 9천여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국은 앞으로 백신 공급이 점차 원활해질 것이라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195만 8,5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중 6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3.1절 관련 소식을 집중해서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우길기 벽화. 더구나 공립학교 캠퍼스 내에 그려져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년 반 전부터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다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102주년 3.1절을 맞은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벽화는 한 부분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2일 LA 통합교육부가 RFK 공립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를 수정하겠다고 한인사회와 약속한 날입니다. 하지만 거의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RFK 공립학교의 우길기 벽화는 아무런 수정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벽화 수정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 마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모두가 말뿐이었습니다. 벽화 수정을 요구한 한인들이 진행 사항을 물을 때마다 교육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교육부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우길기 문양 벽화 수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과 말 바꾸기만으로 반년을 그냥 보냈던 교육부는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벽화 작가도 직접 수정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계속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이제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길기는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이제 빨리 철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로 102주년이 되는 3.1절.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이어 LA 통합교육부의 우길기 방치까지 한인들의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LA 지역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 중국 상해만큼이나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까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LA 지역 독립운동 안내서가 마침내 출간됐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 독립운동은 만주만큼 치열했다.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LA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를 LA 한국문화원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는 대한인 국민회와 기념관 그리고 도산안창호 관련 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호 가족이 살던 옛집과 로즈데일 공동묘지 등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알려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지역 독립운동도 매우 치열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를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LA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독립운동 흔적을 한인 2세들과 타인종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는 상해와 도쿄 그리고 파리 등에 이어 LA가 5번째 기증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1940년대 광복군 창설을 주도했던 신흥 무관학교 출신 독립지사들. 대부분 가난하고 때로는 소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임상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나오셨죠? 졸업할 때 혈서도 남기셨던데.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신흥무관학교는 110년 전 만주 서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군 양성의 요람답게 신흥무관학교 소식은 독립신문에 인기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됐고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을 비롯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고 영화로 만들어진 많은 승리들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광복군 출신 이용수 지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20살 때 광복군에 자원 입대했고
군자금 전달과 유격전을 담당했습니다. 외놈들이 잡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리 지하에 지뢰를 파묻는다든지 또 오는 길목에서 외놈들하고 전투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부인 홍봉옥 여사에겐 신혼생활이 곧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환자가 급하니까 날 보고 가서 그 환자를 보래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독립군이거든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씨. 광복군의 후손임을 평생 영예로 여겨왔건만 이번 3.1절엔 마음이 착잡합니다. 항일 무장단체를 테러리스트 취급하거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하하는 망언들이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또 일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가 넘은 이무철 지사는 친일 청산 실패를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물을 끓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때문에 친일 청산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3대까지 후손이 17,000명인데 이들 중 74.2%는 월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극빈층이나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책이 집중되지 못한 그 원죄 때문에 대의를 이어갈수록 가난한 쳇바퀴에서 후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다시 찾아온 3.1절. 우리 사회의 홀대가 서운해도 결코 독립운동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래도 독립운동을 또 하겠느냐고. 그거는 하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애적성이 있거든. SBS 임상범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제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역사에 남기기 위한 중국인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22명의 육성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22. 궈커 감독은 이 영화로 5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중국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做了影像的记录，我觉得这些东西是永远消失不了的。我觉得作为我们来说，能记住他们，就是我们现在应该做的。 하지만 영화에 출연했던 22명의 할머니 가운데 19명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수주량 상하이 사범대 교수가 파악한 중국 내 생존자는 이제 10명 남짓. 我们所确认的还有12个幸存者，平均年龄都要90岁以上。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20만 명에 달하고 1000개가 넘는 위안소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수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증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他们都失去了人身自由，是日本政府和军队控制的战争分子，这是一个定论。 강젠 변호사는 1995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사례와 상황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재판들은 모두 패소로 끝났지만 강 변호사는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也不能因为他们都去世了就把他们之前生前留下来的这种的声音就给淹没了，所以我们要给它传递呗。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욱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우익 세력들의 조직적인 왜곡은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도쿄입니다.
일본의 화장품 대기업 DHC의 자회사 DHC-TV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월부터 뉴스 여성이라는 1시간짜리 대담 프로그램을 매주 올리고 있는데 화려한 세트에다 유명 연예인들을 초대해 겉모습은 지상파 방송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극우 인사들이 젊은 출연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지난달 23일 방송에서는 독도는 한국이 일본 어민 45명을 살해하고 빼앗은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자막으로 나왔고 심지어 진행자는 자위대가 움직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お前ら不法に占拠してんだから自衛隊取りに行くよって言えばいいのにさ. 또 다른 방송에서는 유명 극우 인사가 출연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는 위안부와 우길기 등을 극우적 시각에서 다루며 혐한을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右翼の宣伝媒体としては一般のメディアはこの使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インターネットを舞台にそうした活動を盛んにしていると. 한류 등으로 한국을 가깝게 느끼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우익이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를 계속 모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다음은 증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95%, S&P 500 지수는 9개월 만에 최대폭인 2.38%나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백신인 존슨앤존슨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경기부양 측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도 각각 4.1%, 5%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회가 정규 봉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년 한인회 역사에서 봉사자에 대한 월급제 도입은 처음입니다. 영킴 이사장이 강력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LA 한인회. LA 한인회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정규 봉사자에게 월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 로라 전 회장님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다들 페이가 없으니까 단타성으로 이렇게 인앤아웃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셨었던 거예요.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 회장을 비롯해 정규 봉사자에게 월급을 주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한인 1.5세와 2세로 구성된 정규 봉사자에게 월급을 제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시끄러워지고 그런 걸 좀 피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일단은 이사님들이 먼저 펀레이즈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한인회는 적십자와 같은 비영리 단체와 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크로스나 많은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런 데들은 회의들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LA 한인회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일규 정규 봉사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탑 가수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 납치된 뒤 되찾았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2마리를 찾아준 여성은 한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괴한에 의해 납치된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 2마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 여성이 길에 묶여있던 강아지들을 알아보고 곧바로 레이디 가가 측이 제공한 이메일로 연락한 겁니다. 여성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데려다줬습니다. 여성은 한인타운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쯤 한 여성이 프렌치 볼독 2마리를 경찰서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레이디 가가 스태프가 경찰서를 방문해 가가의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여성의 상세한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여성이 한인 여성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 2마리는 지난달 24일 할리우드 지역에서 도그워커와 산책을 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당해 납치당했습니다. 괴한의 총격을 입은 도그워커는 SNS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반려견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주검찰은 통합이사회 출범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사회 구성이 무산될 경우에는 회계감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 회의를 소집했던 캘리포니아 주검찰. 한 달 이내 통합이사회 구성을 마무리 질 것을 명령하며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학원 이사회가 주검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대응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재정 운영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남가주 학원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 대해서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주검찰이 추가적으로 인베스티게이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검찰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온 장기 리스 계약과 지원금 운영 문제 등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계감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남가주 학원의 재정 운영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사회 정상화가 힘들어질 경우 주검찰이 이사회 전체를 해산시켰던 한미동포재단 해법을 따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LA 하이스쿨 부근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숨진 사람은 40대 남성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30대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결국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민권자인 한인 감독이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지만 외국어 영화 부문입니다. 차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카데미 상만 남았습니다. 먼저 김정은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The Golden Globe goes to Minari.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호명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골든글로브,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 감독이 딸을 안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I want to thank the actors Steven, Yeti, YJ. She's the reason I made this film. 영화 미나리는 정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로 미국 남부 농장에 정착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속 가족이 쓰는 언어는 마음의 언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대사 대부분이 한국어란 이유로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선정한 골든글로브의 조치를 꼬집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골든글로브상 수상으로 미나리는 4월에 열리는 아카데미상에서의 수상에도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미나리가 2년 연속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정의삭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 속의 대사는 마음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어 영화 부문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주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리고 심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건너오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가족을 살피는 따뜻한 연기를 통해
배우 윤여정은 지금까지 26개의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이작 할머니를 흉내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특별한 제스처 같은 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작이 절대로 그럴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작하고 저하고 같이 만든 캐릭터예요. 낯선 환경에서 갈등하다가도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간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가족 정서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이제 나라를 만든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설정이지만 우연히 배경이 한국일 뿐이지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여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When I read Isaac's script, it was just about this family. And to me, it felt like reading a script from Korea in some ways. It just felt like, people as people that happened to be Korean. 이딴 수상 소식에 이번 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미나리의 흥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입단한 김하성 선수가 첫 번째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시범 경기였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학력평가 시험이 오는 4월부터 실시됩니다. 주교육부는 지난해 취소했던 학력평가 시험을 올해는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3에서 8학년, 11학년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이며 기존보다 시험 분량을 축소됐습니다. LA시가 오늘부터 거리 청소 주기가 변경됩니다. LA시 거리 서비스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직원 감축으로 인해 매주 진행되어 오던 LA시 거리 청소를 오늘부터 매 2주에 한 차례씩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거리 서비스부는 이를 돕기 위해 알람 시스템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런칭했습니다. 전국 자동차협회 AAA에서도 뉴욕주 운전면허 갱신 등 차량국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주 차량국과 AAA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차량 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갱신, 리얼 아이디 발급 등 차량국 업무를 AAA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잔디나 낙엽 등의 야드 폐기물을 버릴 때 플라스틱백 대신 종이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야드 폐기물을 담는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백만 수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 현금 톨게이트가 영구히 폐쇄됩니다. 일리노이 유료도로관리청은 앞으로 톨게이트 통행료는 현금이 아닌 아이패스나 이지패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14일간의 통행료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받은 뒤 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 사태가 최악의 유혈 충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의 강경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하 기자입니다. 하루에만 18명이 목숨을 잃은 일요일 최악의 참사 이후 시위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선 어제도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군부는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을 동원해 무차별 폭력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는 현재까지 약 3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민간정부는 유엔의 특사를 파견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For abusing human rights and viola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of Myanmar. And we are looking a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other UN mechanisms. 군부는 어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택연금에 이어 본격적인 정치적 제거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는 또 전 세계 19개 나라 외교공관 직원 100여 명에게 소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 종식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초모툰 주 유엔 대사를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외교관들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 정부는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얀센은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이 됐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2도에서 8도 사이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5종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최고의 면역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2회 접종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접종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미국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에서 전반적인 예방 효과는 66%로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떨어지지만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85% 정도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이 정도 효과를 낸 부분이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약 57%로 22%에 그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얀센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약 6주 정도 걸린 걸 감안하면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상태로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데 예정대로 승인된다면 4월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다음 달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에는 박영선 전 장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 경선에는 금태섭 후보를 누른 안철수 대표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최종 득표율 69.6대 30.4%.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큰 표차로 제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검증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당 후보로서 힘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안정적으로 서울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선출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 협상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초전 성격인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날 거라며 신속한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지지층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치르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사흘 앞둔 오늘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4일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 가운데 당 후보가 결정되는데 국민의힘 역시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당 차원의 준비팀을 꾸렸습니다. 협상의 관건은 여론조사로 진행될 단일화 방식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할지, 후보 적합도로 할지, 경쟁력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질문지 문항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옛 본점 건물 머릿돌에는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존하자, 아니 철거하자 이런 논란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임태호 기자입니다. 사적 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은행 옛 본점의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을 놓는다는 뜻의 정초라는 글씨.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일제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 자문단은 일본 시립도서관에서 가져온 이토의 붓글씨 자료와 필체를 비교했는데 사선으로 내려긋는 획 등에서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추사글씨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런 맥락이겠죠. 1918년 조선은행 간행지에 실린 머릿돌 사진에선 지금은 소실된 이토의 낙관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요 관공서 머릿돌에 일본인 1인자 친필을 새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경성 법원청사였던 현 서울시립미술관과 경성 역사였던 서울역사의 머릿돌에는
세 번째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의 친필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는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투척했던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이토 총독의 글씨가 새겨진 머릿돌과 한 공간에 있는 셈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한국은행 머릿돌을 어떻게 할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존은 하되 안내판을 세우자는 쪽이 철거보다 조금 우세했습니다. 안 좋은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보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재청은 이토 글씨 옆에 이승만 전 대통령 걸로 보이는 친필이 추가된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정초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 한인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 한복판 공립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역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망은 일제의 상징인 우길기까지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우길기를 직접 그린 작가까지 수중하겠다고 한인사회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이어가지 않으면 우길기는 예술 작품이 될 겁니다. 나치 문양의 예술 작품, 그건 범죄가 됩니다. 3.1절에 바라보는 우길기 벽화, 침묵하는 것, 그것은 동의한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